이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죠. 자, 이제 오늘이 그 문제풀이 두 번째다, 그죠? 저번 주 수업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면 대체제 보완제를 어렵단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대체제 보완제가.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43쪽에 18번까지 했다, 그죠? 큰일인데 어디까지 해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곤란한데, 그래서 제가 19번부터 풀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19번이 혼자서 풀릴 수준이 아니에요. 얘가 요놈이. 그래서 얘가 혼자 풀리게 하는 19번을 같이 할 건데, 같이 하기 전에 우리 아까 말했던 대체제 번째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체제를 너무 힘든데 그냥 쉽게 대체제 보완제 다 공부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대체제만 공부하고 보완제는 반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에요. 서울에 투입고들이 막,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됩니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투기 수요가 몰려들었어요. 여기. 그러면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다, 그죠? 요 동네 주택 가격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걸 A 지역이라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결혼해서 살라 그래. 근데 여기 집값이 올라가나 집을 구하기가 어려죠. 그러면 여기 수요가 줄겠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가격 수요는 반비례한다, 그죠? 수요 법칙.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못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쪽에 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다,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는 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동네 집값이 여러분 좀 이따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요렇게 말하면 쉬운데 요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니까 미쳐버리는 거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내용. 이게 어떤 연결선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거 다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요거예요. 가장 잘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A, B 제화 몇 개?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외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대체된다.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대표 주의를 외우라 라고 말했고, 요약집에 암기해서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해요. 가끔. 근데 가장 잘 나오는 녀석이 요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을 헷갈리면 이걸 많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알았어. 문제는 뭐냐, 지금 알았던 게 한 일주일 지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이 헷갈리시 밑에 여백에다 요만큼만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요걸 적어 놓고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끼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없이 가격 수요 같은 방향, 가격 같은 방향인데 수요만 반대 방향이다. 되나요? 대체제가 딱 요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이 헷갈리시면 오늘 밑에 여백에다 적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3쪽에 19번을 풀 건데요. 19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19번에.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합니다. 소득과 수요가 방향이 같아요, 반대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같은 방향 정상제. 넘어갑니다. 2번. A 부동산 밑줄. 요걸 거예요. A 부동산 밑줄. 가격 동그라미. 하락 화살표 아래로. B 부동산 밑줄. 수요 동그라미. 감소 화살표 아래로. 자, A, B 제화 몇 개죠? 두 개.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방향 어때요? 같은 방향 대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같은 방향 대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이게 대체제 보완제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지문 하나로 나온다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딱 요것만 외워서 그냥 키워서 맞추면, 요거 맞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A, B가 보완제 하나 더 있죠. A 밑줄
가격 동그라미 상승위로, B 밑줄 가격 동그라미 상승위로. A, B가 둘 다 방향이 같죠? 가격 요거잖아. 같은 방향 뭐죠? 뭐라 그랬죠? 대체제인데 맨 앞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한 번이 틀린 거라. 지금 나오는 게 2번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3번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지. 근데 같은 내용이라는 헷갈리시면 적어놓고 그냥 끼워서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어려운 점 뭐냐? 4번하고 5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5, 6월 달에 했던 그런 기초안을 듣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오늘 계산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늘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5, 6월 강의를 딱 듣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4번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4번에서 이해할 때 이게 탄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얘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요. 가격이 얼마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 변할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탄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교차 탄력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유학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교차 탄력성도 공식은 똑같아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공식 똑같네요. 여기서 가격 탄력성은 A 가격에 대한 A 수요량 재화가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교차 탄력성은 A 가격에 대한 B의 수요량 재화가 달라요. 얘가 요거예요. 얘를 보면 A, B 재화 몇 개죠? 2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이렇게 요거 나타내고.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놈과 연결된다. 그래서 요놈이 답이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 대체제예요. 플러스 같은 방향이다. 얘가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보완제가 됩니다. 반대 방향. 여기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4번, 5번이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4번, 5번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나와야 되는 수준인데 이걸 지문 안으로 낸 거예요. 이거는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어렵습니다. 단독 문제로 나올 수준을 지문 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4번 볼게요.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자, 아파트 임대료 요거죠. A, 아파트 임대료 10% 상승. 여기도 아파트 임대료 10% 상승. 된 상태에서 아파트 임대수요가 5%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똑같이 이거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5% 감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이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끝에 보면 반면 오피스텔, 요거는 재화가 달라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요건 7% 증가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다는 거지. 왜? 이건 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게 될 때, 이 놈은 어떻게 풀면 내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놈은 오직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을 씌웁니다. 얘는 답이 항상 뭐로 나오죠? 마이너스 나와요. 왜? 가격 수요는 항상 반대거든. 그러면 이 놈을 계산하면 10% 마이너스 하면 0.5죠. 원래는 마이너스 0.5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이거 얼마 되죠? 0.5. 즉 가격 탄력성이 0.5예요. 0.5는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건 5, 6월 수업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그까지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기초가 부족하면 듣고 오라 그랬잖아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말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걸 받아들이시고, 이해 안 되면 5, 6월 달에 우리 요구한 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요 0.5는 비탄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 볼게요. 요놈이 플러스로 나오죠. 10% 7, 0.7이니까 0.1 플러스로 오니까 뭐죠? 대체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이고, 요거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체적 관계다. 요거 대체적, 요거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5번도 똑같아요. 요거 똑같이 나타낸 겁니다. 요것도 5번도 유사하게 이렇게 나와요. 요게 4번이고 5번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5번 A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바로 해볼게요. A의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마찬가지 A의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B 수요는 5% 감소했다. B의 수요량은 5% 감소했다. 이거는 A, B, C와 다르죠? 그렇죠? 교차 탈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A 수요는 20% 감소했다. 여기서 A의 수요량은 20% 감소했다. 이건 AA 같죠? 이거는 가격 달성. 얘 가지고 가격 달성을 계산하고 요거는 가격 달성해서 얘 가지고 교차 달성을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격 달성으로 약간 뭘 씌웠죠? 절대값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요 놈은 10분의 22가 된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2. 그러면 2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뭐가 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볼까요?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로 나오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면 대체제다, 보완제다? 보완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끝에 보시면 끝에 수요의 가액 탈성은 탄력적이고 A, B는 보완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요렇게 내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잘 안 내요. 얘는 지문 하나로 낼 만큼 너무 복잡해요, 지문이. 그래서 단독 문제로 내는데 요걸 여하튼 지문으로 내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4, 45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건 좀 이따 이 두 바닥에 뒤에 게 문제가 어려워요. 뒤에 걸 공부하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46쪽에 23번부터 볼 건데 요걸 하기 전에 저랑 같이 요약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약집 37쪽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37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37쪽에 나와 있는 게 수요 공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수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변해요.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수요가 변할 때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아졌죠.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동에 수요가 감소해요. 사람들이 안동을 찾지 않아. 그러면 집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떨어지고 이게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된 거였어요. 자, 이제 공급 요인을 봅니다.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막 들어와요. 공급량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집이 많아졌죠. 그럼 올라갔던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해.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물건이 많아졌으니까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많아집니다. 가격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거래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프 그리면 안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아셨죠? 그래프는 이거 알잖아요. 요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되면 뭐예요? 수요 증가. 요렇게 되면 수요 감소. 여기서 요렇게 되면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저번 주에 한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자꾸 집값은 오르는데 집을 안 지어. 왜? 집 지을 땅이 없었어. 그럼 집값이 계속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사람들은 집을 필요한데 집을 못 지으니까. 그런데 팔고 싶어도 집이 없어.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요걸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하나의 변화만 나타나면 좋은데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예를 만들어 온 게 35 밑에 예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와 요거에 다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예를 든 게 뭐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시장에 지금 그거 말하는데 시험 잘 논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게 교재 37쪽 예제를 말하는 거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거는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얘가 큰 거예요. 둘째는 얘가 큰 거예요. 셋째는 같아요. 넷째는 어느 놈이 큰지 몰라요. 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위에 두 개는 굉장히 쉬워요. 왜? 큰 쪽을 가면 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수요 증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다. 공급 감소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배운 대로 얘는 수요 증가로 풀면 되니까 수요 증가 뭐죠? 이게 답이에요. 가격도 거래량도 올라가는 거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공급 감소잖아요. 공급 감소는 위 아래, 공급은 웨이브를 답니다.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니까 위 아래 이게 답이에요. 끝.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예요. 이럴 때는 둘이 살짝 표시를 합니다. 수요 증가에다가 살짝 위 이렇게 살짝 표시해요. 공급 감소에다가 위 아래 살짝 표시해요. 이걸 가만히 보는 거죠. 가격은 요게도 올라가고 요게도 올라갔네. 둘 다 올라갔잖아요. 가격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양을 볼게요. 여기는 양이 올라가고 여기는 양은 줄었잖아요. 올라가고 줄었는데 크게 어때요? 똑같잖아. 올라가면 그럼 내려왔잖아. 그래서 뭐가 되느냐? 불변이 되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불변.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유사한 개념인데 수요 증가는 위 이렇게 표시하고 마찬가지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가격 볼게요. 올라 가격은 올라갔잖아요. 양은 야 보면 어떻게 됐죠? 올라갔고 야 보면 내려왔고 올라도 갔고 내려왔고 얘가 크면 올라가시킨데 얘가 크면 내려가시킨데 어느 놈이 큰지 몰라 알 수 없음.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에 잘 나오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집 24번 중에서 24번을 문제 풀 거예요. 24번을 먼저 풀 건데 24번 오른쪽에 보니까 몇 회라고 되어 있죠? 작년 문제죠. 작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1번 수요는 불변이고 안 봐도 됩니다. 공급이 감소한 이거는 뭘로 풀면 되죠? 공급 감소로 풉니다. 공급 감소는 위 아래인데 위 틀렸죠? 하락 틀렸습니다. 2번 공급 불변이고 불변 안 봐도 됩니다. 수요 증가는 위 올라 양 틀렸죠? 감소됐죠? 틀렸죠? 올라야 되잖아요. 증가 틀린 겁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보다 큰 경우 큰 걸 보라 그랬죠. 공급 증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위 아래 가격 내려와야 되는데 틀렸죠.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뭐가 크다고요? 수요 감소. 그럼 뭐죠? 아래 맞죠? 아래 요놈이 정답이야. 끝. 시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작년에 씹었던 겁니다. 5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 감소폭보다 큰 경우 뭐가 크다고요? 수요 증가는 위 양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관건은 뭐냐? 1분 만에 풀어야 되는 관건이죠. 자, 계속 제가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제 생각은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민법은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갑을병 나쁜 놈이 어떤 놈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도덕적인 잣대와 법적 잣대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걸 익혀 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충분히 걸리면은 풀어요. 그리고 민법은 나중에 문제를 보면 지문이 한 4줄 나옵니다. 사례를 적어야 되거든요. 5줄 나와요. 1번 3줄, 4줄, 2번 5줄, 3번 3줄. 3번 읽는 도중에 내가 문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미치겠다 정말. 또 읽고지.
읽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려. 이게 시간이 많이 가, 이게. 물론 여러분이 공부의 양이 많아질수록 시간은 줄어듭니다. 왜? 뇌가 침을 해독하는 속력이 빨라지거든. 그런데 공부 갓해서 보면은 어리버리 뭔 말인지 몰라. 설명 듣고 그러면 아 싶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해독해야 되는데 또 이 법 조문 자체가 우리 평이하고 좀 달라요. 그냥 아니다 보니까 아니함으로 봄이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면 해당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법적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납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물론 공부량이 많으면 빨리 풉니다. 결론은 뭐냐? 민법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전은 언제나 개론 민법을 똑같은 시간으로 하면 안 된다. 개론은 30분 35분 끝내고 민법에 60분까지 틀어줘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50점을 빠르게 얻어가지고 넘어가야 돼. 이걸. 그런데 세우라 내우라 자 가만히 있어볼까 민법 개론이 수요가 증가네 이런 날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푸는 방법이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거 선생마다 말하는 게 달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딱히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을 했는데 이제 23번을 할 거예요. 23번이 우리 옛날 문제, 즉 작년, 재작 이렇게 나왔어요. 23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기출 문제를 복습으로 풀죠. 이 사람들 보세요. 아직도 안 하는구나. 풀겠죠. 풀다 보면 왠지 풀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상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을 수정해서 만들어 온 경우라. 조금만 달라.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던 건 비슷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23번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1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런데 뭐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요거 네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발생했는데 어느 놈이 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부르냐? 수요 증가 위에다 살짝 표시합니다. 위 했나요? 공급 감소에다 살짝 표시합니다. 공급 감소 위 아래 살짝 표시합니다. 하셨나요? 됐죠? 이것도 이제 분석합니다. 자 어떻게 나가냐? 가격 올라 가격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겠죠? 양보입니다. 여기 보면 올라갔고 여기 보면 내려왔는데 어느 놈이 큰지 모르죠. 알 수 없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알 수 없다. 오른쪽 볼게요. 가격은 상승 맞죠? 양은 증가 또는 감소 또는 불변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죠?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론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변화가 있을 때 증가 아니면 감소 아니면 불변이죠. 증가 아니면 감소 아니면 불변이라는 말은 뭔지 모르겠다. 그 부인이 애를 낳대. 물어보잖아요.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아니면 딸이겠지. 이 말은 뭐죠? 안 가봤다는 뜻이잖아. 모른다는 뜻이지. 그럼 아들 딸 말고 또 뭐 또 다른 종류가 있나요? 없잖아. 아들도 딸도 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하면 딸이잖아. 아들 아니면 딸이겠지 말은 뭔지 모른단 말이잖아. 똑같은 뜻입니다. 증가 감소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1번은 맞단 말이죠. 2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살짝 합니다. 수요 증가 위 공급 증가 아래 위 살짝 표시한 다음에 이걸 분석할 겁니다. 자 공통을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양이 올라가잖아. 그럼 양은 올라갔어. 둘 다 올라가니까 가격 볼게요. 야 보니까 올라, 야 보니까 내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가 크면 올라갔고 야가 크면 내려왔거든. 근데 모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 오른쪽 봅니다. 가격은 어쩌고 저쩌고 알 수 없고 양은 증가. 맞죠? 3번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수요 감소에서 살짝 아래 표시합니다. 공급 증가에다 살짝 아래 위 살짝 표시합니다. 하셨나요? 자 볼게요. 가격은 내려왔잖아요. 양은 내려온 놈 올라간 놈 알 수 없다. 가격은 하락 양은 알 수 없다. 오른쪽 가격은 틀렸죠. 가격은 하락인데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걸 1분 만에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려워요. 1분 만에. 그래서 제가 말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쌤 풀어보니까 1분 넘게 걸리는데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연습을 안 해서 집에 가서 기초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풀다 보면 자기가 모르게 빨라지겠죠. 이것도 제가 밑줄 그으라고 말했잖아. 처음에 밑줄 그었겠지. 근데 몇 번만 밑줄 긋다 보면 딱 보면 방향이 딱 보이네. 대체 바로 보이지. 그렇게 문제가 자꾸 풀면 속력이 빨라져요. 자주 나오는 지문은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안다고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4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럼 뭘로 풀죠?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어떻게 되죠? 위, 아래. 그래서 오른쪽 보면 위, 아래. 맞습니다. 5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작은 경우. 그럼 큰 게 뭐죠? 수요 감소, 아래, 아래. 맞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할만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은 잘 나온다 그랬죠? 작년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47쪽을 볼 건데 얘는 어디 보느냐 하면 요약집 41쪽을 봅니다. 이게 수요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초를 보면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늘 수업이 이것들 지금 제가 간단히 요약을 말해도 어려워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항상 세상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수요와 공급이 변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변할 때 수요나 공급 중에 하나가 변할 때 한쪽이 완전 탄력일 수도 있고 한쪽이 완전 비탄력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외우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외우나 하면은 이게 자 여기가 P 가격이고 Q 양이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완전 뭘 만난다? 그러면 완전 탄력은 얘는 뭐냐? 가격이 불변이에요. 얘는. 여하튼 충분히 헹구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은 여기 됐을 때 뭘 만나죠? 양. 그래서 얘는 거래량, 양이 불변이에요. 이게 한쪽이 불변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불변인 걸 알 수 있느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자 볼게요. 이게 완전 탄력. 이때 예를 들어서 공급이 완전 탄력입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이게 그는 완전 비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고정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쪽이 변해. 나머지 한쪽 변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질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P 가격과 Q 양의 변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숱하게 나온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숱하게 나온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푸느냐? 그럼 이런 거 먼저 예를 봅니다. 공급이 완전 양이 불변해요. 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는데 수요자가 어떻게 되죠? 위. 양은 했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게 답이야.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변하지 않는다. 요게 답이다라는 거죠. 이 지금 말한 걸 이제 이해 못하면 아까 말했던 기초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렇게인데 요게 가장 숱하게 나오는 건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이제 다른 쪽이 완전히 아니고 탄력 또는 비탄력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위에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밑에는 탄력, 비탄력이에요. 시험 어떻게 나오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 수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탄력성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탄력성은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양. 곤란한데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한 글자로 뭐라고? 양. 그러면 우리가 양이 많이 변했어.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비탄력은 양이 조금 변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얘는 양의 변화가 크다, 많다, 높다. 그러면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작다. 가격은 반대로 돼. 됐나요? 요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 집은 수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문제가. 이런 지문도 나중에 퀴즈 보면 수탁이 나오는 지문들 이걸 볼 때 문제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죠. 공급이 뭐라 그랬죠? 탄력은 양이 많이. 그러면 가격은 작게. 가격은 작게. 가격이 더 크게 틀렸죠. 틀렸잖아요. 이거. 더 작게 돼야 되잖아. 양이 많으니까 가격은 작게 틀린 거예요. 틀린 지문이다. 이걸 빨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 관계되는 게 어디 나오느냐. 이제 41쪽, 42쪽에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제집으로 돌아옵니다. 47쪽에 25번으로 돌아올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2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밑줄. 밑줄 끄면서 생각하세요. 뭐가 불변인지. 완전 탄력 뭐가 불변인지. 뭐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죠. 오른쪽에 봅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지금 불변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변과 변하지 않는다 말은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이 완전 비탄력 밑줄 거면 생각합니다. 완전 비탄력 뭘 만나죠? 양이 불변. 오른쪽에 양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3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폭이 같다면, 자, 배운 대로 합니다. 수요 증가 위에다 살짝 위 표시, 공급 증가 살짝 아래 위 표시. 그런 다음 분석해야 되겠죠. 자, 보니까 똑같은 거. 양은 양은 올라갔겠네. 가격은 올라간 놈도 있고 내려간 놈도 있고 어느 놈이 큰지 모르겠다. 가격은 폭이 같다면 그랬죠. 죄송합니다. 같다라는 말은 이 가격의 불변이 되는 거죠. 올라간 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맞죠? 4번.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폭이 같다면 수요 감소 살짝 아래. 공급 감소는 살짝 아래. 요 폭이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통적을 먼저 할게요. 자, 먼저 양이 내려왔네요. 가격은 내려왔고 올라왔는데 크기 어때요? 같죠? 그럼 또 뭐가 되죠? 불변. 가격은 불변, 양은 감소. 맞습니다. 5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폭이 같다면 돼 있죠? 살짝 수요 증가 위 표시하시고 공급 감소 위 아래 표시하고 같다면 이때 가격은 올라갔네요. 양은 올라갔고 내려왔는데 같으니까 불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아니죠. 뭡니까? 불변. 정답은 5번입니다. 할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앞에 거와 섞어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26번을 보도록 할까요? 26번도 금방 빼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20번, 요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요거죠. 포인트는. 자, 탄력적이다 말은 양이 많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자, 비탄력은 양이 조금. 상대로 가격이 많이. 이거 선생님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 과자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이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어. 나오면 바로 팔려. 다 좋아해.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됐죠? 증가했잖아. 수요 증가인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거 과자가 너무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 공정이 까다로워. 그러면 만드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공급이 비탄력이죠. 예를 들어서 비탄력이잖아. 그 공급량이 비탄력이 많이 만들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거 말하는 거라. 지금 말은 그거잖아요. 비탄력이니까 양이 조금,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지. 왜?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한번 말했듯이 개로는 경험과학이고 실천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고 사회와 사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잘못된 거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회사에 맞아야 됩니다. 그 곰곰이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생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계되는 게 26번이다. 26번 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에 가해따라서 비탄력 밑줄. 자, 비탄력입니다. 비탄력은 양이 조금, 가격은 많이. 오른쪽에 봅니다. 비탄력은 다시 말하면 양이 작게, 가격은 많이. 그럼 비탄력 가격은 더 크게, 더 많게, 양은 더 작게. 됐나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이네. 탄력은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가격은 더 작게, 양은 더 크게, 많게.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이거보다 쉬운 방법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48, 49쪽에 보시면 48, 49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많은 것들이 이게 나와 있어요. 오늘 했던 게. 그래서 48, 49를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저는 2개 정도만 48쪽에 2개만 가볍게 다룰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그나마 어려운 걸 푸는 건데 이게 뭐냐, 앞에 어떤 그리고 수요공급의 변화를 같이 섞어서 놔요. 지금 잘 나온다 그랬죠. 자, 27번 봅니다. 틀린 것은 1번 수요가 완전 탄력 밑줄. 자, 생각합니다. 완전 탄력은 쭉 갑니다.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이 변하지 않은 거죠. 오른쪽 봅니다.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고 불변이죠. 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완전 탄력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불변과 같은 말이니까요. 2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탄력, 완전 비탄력 밑줄. 완전 비탄력 얼마나 나죠? 양이 불변,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줄어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3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자, 이게 3번같이 문제 내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탄력적일수록 그 다음 생략이 됐어요. 가격은, 이 말이 생략됐어요. 가격은 더 적게 이렇게 됩니다. 더 적게 상승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탄력적은 양이 많이, 가격은 작게, 맞죠? 그 다음에 수요 증가는 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만 올라간다 이 말이지, 많이 안 올라가고 생각보다 작게 올라간다. 왜? 탄력이니까. 그 차이예요. 4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 밑줄. 비탄력은 양이 작게, 상대적으로 가격은 많이. 오른쪽 봅니다. 가격은 많이. 틀렸죠. 더 작게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로는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이걸 곰곰이 생각한다고 답이 안 떠올라요. 연습을 통해서 빨리 습관해야 됩니다. 빨리 푸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5분 만에 풀어서 끝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1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1분 넘어가면 개로 문제를 안 푸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연습을 통해서 내가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돼. 딱 보고 제가 달러피탈을 맞춰서 많게 작게만 딱 판단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을 찾고 있잖아. 대부분 거기에 정답이 나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 5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해 탄력성이 비탄력 밑줄. 비탄력, 양이 작게, 가격은 많게. 오른쪽에 가격은 더 크게, 맞죠? 가격 상승폭은 크다 맞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29번을 풉니다. 28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29번인데요. 29번 어려우냐? 쉽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일반적으로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사실 여기다가 여기 정상제라고 말을 해놔야 돼요.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상제 있다는 표현을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니까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럼 수요 증가는 위, 가격도 올라, 양도 올라. 틀렸죠? 감소니까. 2번. 인구가 감소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안동지역에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럼 집값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줍니다. 수요 감소 아래 오른쪽에 아래 틀렸죠. 올라간다네. 상승 틀렸죠. 3번. 건축비 또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자, 여러분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집을 지어서 분양하려는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 저 집값이 아니고 저 건축비가 올라가. 그러면 내가 건축해도 돈이 안 되잖아.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줄입니다. 공급 감소. 자, 공급 감소 어떻게 해줘? 위, 아래, 위 틀렸죠? 아래는 맞고 가격 올라가야 되잖아. 하락 틀린 겁니다. 4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 생각합니다. 탄력,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오른쪽 봅니다. 가격 변동은 크다. 틀렸죠? 가격 변동폭은 작다. 5번.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얘는 기술 개발 등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 여기다가 수요의 가액 탄력이 작을수록 밑줄. 탄력이 작단 말은 수요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라 말해서 수요가 비탄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일 때 어떻게 변하는 얘기를 나타냅니다. 아시죠? 자, 비탄력 생각합시다. 비탄력. 양이 조금, 가격은 많이. 오른쪽에 볼게요. 보면은 가격 하락폭, 요 둘 다 안 해요. 둘 다 해봅시다. 자, P, Q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비탄력이니까 양이 작게, 더 적게. 그 다음에 P, 가격은 더 많이, 더 크게. 됐죠? 그 다음에 공급 증가 봅니다. 공급 어떻게 될까요? 아래, 위.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고, 오른쪽에 볼게요. 가격 하락폭은 커지고, 가격 하락폭은 커지고, 그 다음에 양은 더 적게 올라간다. 오른쪽에 계속입니다. 균형 거래량의 증가폭은 적다. 그래서 요즘이 맞는 거예요. 어렵다. 물론 이해하지만, 지금 말한 게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이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야 됩니다. 왜? 이 수요 공급에서는 요까지가 최대치예요. 요거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수요 공급에서 이론 문제를 풀 게 없습니다. 왜? 이 지문 섞어서 냈거든 항상. 다른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문까지를 이해하면 개론에서 이론 문제가 틀릴 게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까지가 최대치예요. 이까지만 다 도달하고 나면 다 쉬워.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중간에 오더라도 다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아시면 개론 이론 문제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계산 문제 같은데, 계산 문제 아닙니다. 요거 좀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사실이냐면, 자, 수요량을 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리지 않지만 억지로 그린다면 여기에는 P 가격을 나타내고요. 여기 Q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수요 보면 처음에 가격이 3만 원일 때, 가격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일 때 수요량이 800, 3만 원일 때 수요량이 800. 요즘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공부했던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4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양은 650으로 떨어졌죠? 양은 650 요즘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한다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의 수요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런 모양의 수요곡선이 되는 거, 이걸 연결하면
계속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공급을 그릴 건데 공급은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그런데 자, 공급 볼게요. 가격이 3일 때도 양이 얼마? 500. 4일 때도 500. 그럼 양이 고정되어 있죠. 양이 고정, 양이 불변이야. 얘는 뭐냐? 완전 비탄력이죠. 즉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냐?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요 개념만 이해하고 나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월 임대료가 7만 원일 때, 자, 위에 표에서 7만 원을 봅니다. 7만 원일 때 수요량 얼마죠? 공급량은 500이죠.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공급이 크면 초가 공급입니다. 수요가 크면 초가 수요. 그럼 공급이 얼마 크죠? 초과 공급 150. 그게 1번입니다. 2번 공급비를 받는다면 공공성은 500에서 수평이다. 이걸 수평이라 그러나요? 2번 정답이죠. 끝. 3번 균형 임대료는 5만 원이고 가격은 500이다. 자, 둘이 양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자료에서 양이 같아지는 지점이 얼마일까요? 양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 500이죠. 가격은 얼마죠? 5만 원이죠.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균형점,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4번 시장 균형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 요 만나는 지점 5만 원이 시장 가격입니다. 이 사례는 수요 없이 잘 적용되고 있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내려오면 수요량이 늘고 수요 없이 잘 지켜주고 있죠. 반비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보면 당황하겠죠. 시험장에서. 왜 당할까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본 적이 없어야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만 이걸 다룰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큰일이네. 자, 여하튼 힘드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도 계산이 막 나와요. 좀 힘내시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